네, 출석은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불러보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제가 요 시험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 시험 점수는 제가 분포도는 올려놨는데 가능한 한 이제 부분 점수 많이 드리려고 하긴 했어요. 그리고 요걸 그래도 제가 보관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으신 다음에 잠깐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뭐 사진 찍으시거나 뭐 해가지고 보관하신 다음에 저한테 다시 주세요. 아셨죠? 예, 주고 뭐 부분 점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리고 모범답안 이런 거는 좀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쓴 분 친구 잘 쓴 학생 거를 해가지고 약간 그분께 양해를 구하고 뭐 잘 쓴 거니까 뭐 자랑스러운 거지. 그래서 제일 잘 쓴 거를 스캔해가지고 거기다 올릴 테니까 그거 참고로 해서 내 답안이 뭐 이 스캔해서 올린 답안보다 더 나은데 점수가 왜 요 모양이지? 하면 이제 가져오시면은 그럼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 채점했네요. 제가 잘못 채점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확인시켜 주시면 그럼 제가 다시 재채점 해가지고 부분 점수를 드리거나 그렇게 할게요. 근데 보통 안 가져오시는 게 낫기도 해요. 가져와서 저 이거죠 이렇게 했는데 옆에 다른 것도 제가 이렇게 감안해서 점수를 좀 주기도 했거든. 근데 옆에 이거는 점수 안 줘야 되는데 좋네. 그래서 괜히 깎이기도 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가져오셔가지고 다시 재채점 해주세요 하시는 분은 위에다가 다시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좀 크게 써주세요. 첫 페이지에다가.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 끝나면 지난번에 우리 발표하기로 한 거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앞에다가 PPT 이렇게 하나 설치해 가지고 짧게 발표하시고 그리고 또 수업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보니까 이제 다음 챕터에 발표할 거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험지를 받아보신 다음에 지난번에 보니까 발표하겠다는 분들이 꽤 있긴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한 3, 4명 정도 됐는데 우선순위에 맞춰가지고 하긴 했어요. 근데 아마 이 시험지 나눠드린 다음에는 발표하겠다는 지원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발표도. 자, 우리 진도 좀 나갈게요. 20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요 파트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생산함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생산함수. 그러니까 우리 주인공이 바뀌었어. 주인공이 이제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기업의 과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업이 뭐냐? 생산자라 할 수 있는데 기업의 뭐 본질 뭐 이런 얘기는 사실 또 다른 얘기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기업은 지금 여기 시험지가 기업의 본질 하게 되면요. 여기서는 별로 다루진 않아요. 근데 경제학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은 메이크를 하는 주체가 돼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이 메이크 한다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경제학은 시장의 원리를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에서 사다 쓰면 되잖아. 바이하면 되는데 이게 바로 시장의 원리, 교환의 원리를 이용하게 되는 것인데 아니 왜 저렇게 조직을 짜서 직접 뭐 메이크를 하려고 하지? 샀으면 되지? 이렇게. 근데 뭐 아시겠지만 직접 자기가 시장에서 샀으려고 했는데 원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스파게티를 사 먹으려고 했는데 가격이 5만 원이야. 근데 요리에 재능 있는 사람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내가 직접 만들어 먹는 게 더 값싸고 낫겠구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면 재료 같은 거를 구하기가 되게 힘든 거야. 우리가 뭐 학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 대학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가라고 하면은 조직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걸 기업을 코퍼레이트 하지 않고 딱딱한 뭐 조직체 그런 느낌으로 해요. 이렇게 구성하게 되는 이유는 그때 이 바이라는 게 아웃소싱 하는 거잖아요. 아웃소싱 하는데 비용과 시간과 그런 거 그 수준의 퀄리티를 맞추기가 힘들게 되면은 직접 그냥 우리 만들어 버리자 뭐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나 뭐 회사도 마찬가지지. 괜찮은 인재가 있어.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있어. 근데 그 교수님을 요분은 여기서 왔다 갔다 서로 오라고 하는 데가 많을 거 아니야. 뭐 하버드에서도 오라 그러고 뭐 스탠포드 우리나라 뭐 연대 고대 뭐 되게 많이.
근데 우리 성대에서 만약에 놓치기가 싫다 그러면 저기요 교수님 우리 학교로 와서 강의도 하고 연구 좀 해주실래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겠어? 오라는 데가 많은 거니까 아 싫어요. 저 딴 데 이미 거기로 가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놓치게 되는 거니까 한 번 계약을 맺었을 때 한 번 그때 한 학기 1년 이렇게 계약 맺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유능한 교수일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게 맺는 거지. 한 5년간 맺으실래요? 아니면 더 유명하면 놓치기 싫은 거니까 10년간 우리 학교에 재직해 주실래요? 더 이제 놓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우리가 테뉴어 받는다고 해요. 종신 고용한다 그래요. 죽을 때까지 죽는 건 아니고 퇴임할 때까지 우리 학교에서 뼈를 묻어주시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유능한 사람을 매번 시장에서 찾아서 쓰기가 쉽지 않잖아. 비용도 많이 들고 정보도 그렇고 그래서 아예 여기에 그냥 들어와서 구성원으로 소속하시죠.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밖에서 사쓰는 데 관련된 이것도 거래하는 거죠. 거래 비용이 굉장히 크면 그러면 아예 밖에서 사쓰지 말고 조직 내부로 끌어들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거래 비용 할 때는 뭐 외부성 환경오염 할 때 코즈 나오는데 코즈라는 교수가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된 것도 코즈의 거래 비용 이게 바로 로널드 코즈 뭐 나중에 들어볼 일도 있을 겁니다. 그 기업의 본질이 뭐냐 그런 식으로 논문을 써서 얘기했어요. 뭐 거래 비용에서 환경오염 그 차원의 수준이 아니에요 원래는. 아무튼 우리는 근데 그런 얘기는 원래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 대학원 정도나 그런 데에서 우리가 많이 하고 학부 수준에서는 그냥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줄 나와 있죠. 기업은 그냥 자본과 노동이라는 인풋을 투입해서 아웃풋으로 바꾸는 약간 의미가 많이 퇴색됐어. 그래서 이렇게 인풋을 집어넣어서 여기 어딘가에 뭐 건물이나 피라미드 속에 집어넣어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프로세스를 우리가 생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수학적으로 영혼 없이 그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인풋 이 안에 들어가서 아웃풋 그리고 이렇게 변환된다라는 표현을 쓸 건데 트랜스포메이션이라 하죠. 바뀌는 거야. 말 그대로 트랜스 바뀝니다. 형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변환 과정과 관련한 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런 변환 과정은 우리 경작에서는 안 할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바꾸고 아니면 사람을 어떻게 관리해서 바꾸는지 돈을 어떻게 바꿔서 관리하는지 뭐 등등등 생산 관리, 재무 관리 이런 것들은 야 경영학 너희들이 해가지고 그쪽으로 넘겨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또 중요할 수도 있지. 근데 그런 경영학 관련한 인적 자원 관리라든가 재무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학부에서 얘기하긴 그래요.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사람을 관리하고 그게 뭐야 아무것도 영혼이 없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학부 때는 뭐 철학, 심리학, 역사, 경제학 이런 걸 해야지. 그리고 이제 회사를 들어갔어. 그랬더니 아이고 리더십이 중요하고 사람 관리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깨우치게 되면서 내가 중견 또 전문 관리자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경영학을 이제 배우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회계 같은 것도 숫자로 이렇게 돈의 흐름 같은 것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직장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나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당장 취업이 잘 되고 뭐 돈도 잘 번다 해서 경영학과 해서 경작과가 더 인기 있죠? 아닌가? 우리 학교는 아무튼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학부 때는 그냥 경작 하시고 대학원이나 이런 거 갔을 때가 뭐 경영학 같은 거 하면 뭐 이래저래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아무튼 뭐 이런 것들 인풋과 아웃풋과의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그냥 생산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특히 거기서 더 단순화를 시켜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나중에는 아웃풋이 XJ, YJ 뭐 여러 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한 것처럼 아웃풋은 한 가지만 있다.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할 겁니다. 단순화 시킨 거야. 그래서 밑에 두 번째 단락에 생산 함수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한 게 펑션입니다. L과 K를 투입해서 Q로 만드는 변환 과정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밑에 세 번째 단락에 우리 생산함수 지난번에 본 것처럼 코업 더글라스 생산함수 이런 것들 많이 본다고요. 그래서 Q가 뭐 L의 알파, K의 뭐 1-알파 이렇게 많이 쓸 거야.
뭐 알파 베타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중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 대체제 생산함수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되면 요거는 뭐 더하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거기 있는 것처럼 제일 간단하게 그냥 뭐 10k 플러스 아이고 L부터 쓸게요. 아니면 이렇게 할게요. AL 플러스 BK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완전 보완제 레온티에프라는 표현을 씁니다. 완전 보완제 생산함수는 L자 형태죠. 무차별 곡선할 때 씁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AL, BK 이러한 꼴, 요 한 세 가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거기 나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산과 관련해서는요, 기간의 문제가 중요하게 됩니다. 단기와 장기 얘기할 건데 거기 밑에 볼게요. 단기에서의 생산. 자, 첫 번째 줄 단기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단기는 특히 노동과 자본 중에서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는 거야. 짧은 기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단기에는 특히 K를 고정시킬 거야. 이렇게 고정 이렇게. 그러니까 K는 고정되고 L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걸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장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노동과 자본을 다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K마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 L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거기 보시면 단기 생산함수에 얘가 나와 있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보시죠. 자, 거기 보시면 K가 단기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K가 4로 고정됐어요. 4 고정됐죠. 그러니까 단기라고. 그리고 노동을 거기 보니까 하나도 투입 안 하고 하나, 둘 이렇게 투입을 증가시키고 있고요. 그때 아웃풋에 해당하는 Q는 어떻게 됩니까? 봤더니 아니 기계만 4개 있는데 노동자가 하나도 없으면 그렇다고 생산량이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뭐 사람들이 최소한 버튼 전원 스위치는 눌러야지 뭐 기계가 작동되니까. 그래서 아예 빵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거기 보니까 0일 때는 2, 여기 4, 2일 때는 2.83. 좀 약간 현실감 있게 하려고 숫자가 지저분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끝에 보시면 한계 생산인데 이거는 뭐 한계 효용 그런 거랑 비슷해요. 자, 이거는 노동만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얘는 자본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동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노동만 한 단위 변화시켰을 때 Q가 어떻게 되니? K는 이렇게 고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노동이 한 단위 증가할 때 Q가 2 이렇게 증가한 거 알 수 있고요. 여기서는 0.83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책에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할 건데 우리 평균 생산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에버리지 프로덕트 요거는 전체 Q를 L로 나눈 평균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예 의미가 없으니까 빼고 여기는 L분의 Q가 되니까 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돼? 1.42 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오른쪽에 뭐 그래프도 나와 있고요. 한계 생산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단기 살짝 다시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201페이지.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이 숫자 표보다는 이렇게 식으로 간단히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루트 속에 있다라고 할게요. LK에서 K가 고정돼 있어. 여기 앞에 걸로 하면 K가 4로 고정되면 고정시 이렇게요. 그럼 4를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Q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4가 앞으로 나오지. 그러면 2 루트 L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노동을 증가시켰을 때 Q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위에 그림 나와 있어요. 2는 뭐 숫자니까 루트 속에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노동이 1일 때는 여기에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2 이렇게 되고요. 2, 3, 4일 때는 여기 집어넣게 되면은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증가하는데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림 바로 밑에 거기 201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자본량은 고정되어 있더라도 이렇게 노동을 증가시키면 생산량은 증가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여기에서도 자본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노동이 증가하게 되면 얘는 증가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봐도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은 우선 계산할 필요 없이 0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근데 기업이 노동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늘려감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하는 레이시라고 해서 정도는 작아진다.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이 점차 이렇게 체감한다.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체증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한계 생산이죠. 뭐 생산함수에 따라서 당연히 뭐 달라지게 되고요. 밑에 연결을 해볼까? 여기 한계 생산 한번 볼까요? MPL. 자, 밑에 나와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 계산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Q를 L로 이렇게 미분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거 그냥 2분의 1로 놓고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요거 2분의 1, 2분의 1 되어 있으니까 요거요. 그럼 2분의 1이 앞으로 내려가고 L에 하나 빠져요. 2분의 1, K에 2분의 1 이렇게 되죠. 효용함수 했을 때랑 똑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2분의 1이고 루트 L분의 루트 K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노동이 증가하잖아. 증가할 때 L이 증가하는 거야. 얘가 분모에 있으니까 한계 생산은 작아지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체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거기 밑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눈곱만큼 조금 증가할 때를 얘기해서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 생산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 생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202페이지 잘 설명을 해놨어. 밑에 그림 보세요.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뭐 1, 0.7 밑에 그림에 A 그래서 기울기가 한계 생산이죠. 거기에 매칭시켜서 그림을 그렸어요. 요거 1일 때 지금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K는 4를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해서 K는 4로 고정되어 있고 고정시 미리 처음에 집어넣어서 해도 되겠지. 그럼 요거 지워지니까 루트 L분의 1 이래가지고 L이 1일 때는 MPL은 1 이렇게 되고 그리고 거기 2일 때는 뭐 0.7을 4일 때는 0.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4일 때는 요 접선의 기울기가 0.5야. 0.5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한계 생산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점차 작아지는 거 숫자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수치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줬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 202페이지 두 번째 줄 볼게요.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이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이게 관례화돼서 그렇게 쓰는데 거기 두 번째 줄 볼까요? 이게 노동을 한 단위 변화시키는 거잖아. 추가되는 노동으로 얻게 되는 생산량의 증가. 뭐 그게 미분한다는 요 표현이죠. 추가되는 노동에 대해서 생산량이 얼마나 변화하니 그걸 나타내고요. 거기 보니까 노동이 많아질수록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기울기가 작아집니다. 기울기가 완만하게 되는 생산함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또 간단한 현실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냥 보시면 되는데 간단히 같이 봅시다. 거기 볼까요? 다섯 번째 줄. 한계 생산 체감을 직관적으로 설명합니다. 자본이 고정돼 있을 때 노동을 증가시키면 노동이 증가했을 때 거기 사용될 수 있는 대응되는 자본의 양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예를 볼까요? 어떤 커피숍에 에스프레소 기계 한 대랑 직원 한 명을 고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근무 시간 내내 한 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직원 한 명이 더 추가적으로 왔단 말이야. 그러면 둘이서 기계를 공유해야 되는 거니까 한 명의 생산성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추가적으로 온 사람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직원, 두 번째 직원, 네 번째 직원까지 이렇게 갔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네 번째 직원의 한계 생산이 첫 번째 직원의 한계 생산보다 당연히 이게 기계를 많이 사용 못하니까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K가 고정돼 있으니까 에스프레소 기계가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은 4명이니까 바글바글 하잖아. 그럼 기계를 한 대 더 설치하면 노동의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한계 생산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요. 요거잖아. 우리가 살짝 계산했을 때 K가 증가하면 에스프레소 기계가 증가하게 되면 노동의 한계 생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커지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게 4일 때 이렇게 되는데 K가 8일 때는 올라가겠지. 이렇게 올라가겠지. 뭐 여기 책에는 없지만 그러면 노동 한 명일 때 거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더 가파르게 됩니다.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더 가파르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도 한 명일 때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한계 생산은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K가 뭐 4일 때 이렇게 되는데 여기 한계 생산은요. K가 뭐 8일 때 이렇게 되면 노동의 한계 생산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당연히 뭐 계산해 보니까 커지는구만. 거기에 그치지 마시고 그냥 이런 예를 통해서 조금 현실에 연결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근데 거기 보시면 세 번째 단락입니까? 그렇지만 보이세요? 밑에 마지막 단락. 한계 수학 체감이 항상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생산함수 형태에 따라 달라요. 지금 우리가 주어진 거는 이렇게 있으니까 나타냈고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있어.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노동의 한계 생산은 일정하겠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MPL은 A로 일정합니다. 우리 이거 칠판에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건데 여기 L이고요. 여기 Q잖아. 여기다 한번 표현을 해볼까? 그림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L 이렇게 있고 Q로 표현하면 지금 K는 고정돼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 K가 고정된 거 4를 집어넣어도 돼. 그러면 여러분 L이 빵일 때 어떻게 돼요? 여기가 뭐 BK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상향한 직선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Q는 AL 플러스 BK 이런 꼴이잖아. 이거는 뭐야? Y는 그냥 AX 플러스 B 이런 꼴 아닙니까? 이렇게. X가 빵이면 여기 절편이 B고 그러니까 요거 BK가 절편인 거지. 그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일정하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각각의 점에서 요거 한계 생산입니다. 일정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생산함수가 어떻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겠죠. 여기다 한번 표시를 하면 L이 되고 MPL 이렇게 하면 여기는 미분하는 거네. A로 일정하네요. 그래서 MPL은 A로 일정하게 되고 평균 구해볼까? 평균은 이거 Q를 L로 나눠주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APL은 평균은 요거 Q로 나눠주는 거야. Q가 저거니까 AL 플러스 BK 요거를 L로 나눠주면 뭐 그냥 A 플러스 BL분의 K 이렇게 될 겁니다. 평균은 원점에서 기울기인 거 아시죠? 평균은 원점에서 기울기야. 이렇게 점차 작아지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래서 L이 거의 0에 가까우면 이게 0에 가까우면 이게 거의 무한대에 가까우니까 저 위에서 시작하다가 점차 이런 식으로 작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L이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돼? 이쪽이 빵 되니까 A로 수렴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함수 가장 많이 쓰이는 생산함수지. 이러니까 우리가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거지 체증할 수도 있고 일정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밑에 그림을 통한 한계 생산의 분석 하나하나 뭐 간단한 거지만 이렇게 점 따라가서 한번 찍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3페이지 가보시면 한계 생산의 수학적인 표현 그게 미분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원래 이 한계 생산할 때 요 델타 요거 하는 거는 L 이게 L이 이제 눈곱만큼 조금 변했을 때로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로 표현을 할 겁니다. 거기 203페이지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평균 생산에 대한 얘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평균 생산 요거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거기 밑에 나와 있어요. 요 중요한 거지. 경장에서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 이렇게요. 관계. 보통은 이거를 이제 성적으로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몇 학년 몇 학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3학년 2학기까지 이렇게 다녔다고 할게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녔어요. 자, 그래서 3학년 2학기까지 다녔는데 내가 요때 했을 때 당연히 평점이 얼마를 할까? 그냥 4.0이라 합시다. 이렇게요. 근데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취업이라든가 뭔가 대학원을 준비하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한 학기를 추가적으로 더 다니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학기 추가되는 게 이제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한 학기 추가시 한 학기 추가시 내가 못한 건 아니야. 근데 이번 학점이 3.9를 받았어. 그럼 얘까지 같이 고려한 전체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진다고. 이해 가시죠? 그래서 평균 나타내는 학점은 얘가 하락하게 돼요. 이렇게. 뭐 그냥 요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목욕탕의 물 온도 생각하셔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의 온도가 만약에 40도야. 근데 찬물을 부으면 평균 온도가 자꾸 떨어지는 거지. 여러분도 내 인생이 지금 나는 여기야. 그동안 평균 이렇게 삶을 빡세게 살았어. 평균적으로 빡세게 산 빡센 정도 이렇게 인생을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지나간 거는 이제 다시 되돌릴 수 없어. 근데 나의 이번 한 학기의 삶이 이번 한 달 아니면 하루의 삶이 평균 빡센 정도보다 내가 게으르게 살면 게을러 이렇게 이번 한 달은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은 자꾸 내리막길 가는 거지 뭐. 말 그대로 일신일신 그런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살았던 것보다 오늘 더 빡세게 살면 그리고 내일도 더 빡세게 살면 이렇게 올라가고 평균보다 지금 덜 빡세게 살면 뭐 자꾸 내려가는 거고 뭐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중간 시험 평점하고 등등등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 어렵지 않은 거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요. 다음 넘어갑시다. 204페이지 거기 한번 보시면 장기에서 생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단기랑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간단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여기서 좀 끊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험지도 나눠주고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